자, 10kg. 10kg 합니다. 10kg. 시간은 50이 됐지. 내가 짜게 주는 거야. 정말이야. 이거 경매장 가서 내가 전포 딱 주면 25만 원 이상 나와. 직접 보니 더 충격이었어요. 똑같잖아요, 물건 사는 거랑. 반려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들 알까요? 예, 영상으로 보신 반려동물 산업의 실체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겨레의 또 다른 자랑, 고품격 동물 뉴스 전문 매체 애니멀 피플에서 두 분이 나왔습니다. 김지숙 대표, 신서윤 실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기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한 분은 대표, 사장이고 왜 또 한 분은 실장님입니까? 저희가 이 네. 취재를 위해서 사실 잠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그 반려동물 어디에 잠입을? 반려동물 네. 경매장, 개농장, 펫숍에 예, 잠입 예. 취재를 했습니다. 예. 근데 반려동물 경매장에 들어가려면 일단 반려동물 판매하는 동물 예. 판매업 사업자 허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예. 경기도에 한 상가를 임대해서 예. 펫숍을 열었습니다. 상가를 임대까지 해서 네, 펫숍을 네, 열었다고요? 네. 실장님,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까지 하면서 이 실제 매장까지 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저희가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게 예. 한국에 살고 있는 개가 총 660마리 정도, 60만 마리 정도 되거든요. 660만 마리. 네, 그 중에서 한 해 유기견만 네. 올해 이제 신고된 유기견만 12만 마리 정도 돼요. 이 유기견들이 뭐 8만, 10만, 12만 이런 식으로 해마다 매해 이제 늘어가고 있는데 캠페인을 하고 그래도 줄어들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늘고 키우는 있다. 개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음. 유기견이 왜 이렇게 많이 느나 생각을 해보니까 예. 워낙에 많은 개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뿌리를 생각을 해보다가 예. 저희가 이 개들이 유통되는 현장에 직접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냥 전문가들만 만나서는 이 실상을 네. 알 수가 없고 실제로 매장을 열고 네. 경매장에도 가보고 펫숍도 해보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2018년에 KB 금융지주에서 낸 반려동물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네. 어떻게 우리 곁에 반려견이 가정까지 오게 되는가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펫샵에서 한 21% 정도 그리고 예. 동물병원에서 10% 나머지는 반려동물 매장에서 5% 정도 실제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 돈을 주고 사는 동물이 한 46%에 달하거든요. 46% 절반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지인에게 분양을 받는다 하는데 예. 그러면 그 지인의 반려견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인도 결국에는 결국에 어디서 펫숍에서 샀을 구매. 수도 있고.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생각한 주요한 루트가 그렇게 된 거죠. 개농장 그리고 경매장 또 펫숍을 이용한 이제 구매로서 동물들이 예. 우리 집까지 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이 반려동물, 특히 개들의 애완견의 이 유통 과정을 한번 쭉 제대로 훑으면서 취재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숍 우리가 그 여기 대한극장 주변에 서울 대한극장 주변에 가면 이렇게 창문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숍이나 번식장은 또 뉴스에서 많이 다루긴 했잖아요. 개 농장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개를 경매를 한다? 이건 좀 낯설어요. 개 경매장.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이제 이 번식장에서 예. 펫숍에 오기까지 중간 과정이 경매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경매장 분위기를 저희가 예.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그래요? 직접 한번 예. 보시죠. 암컷이며 가능하게 원하시는 참고하세요. 한시간 나가시다. 신어, 한시에, 한시에, 한시간, 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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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간, 한시간, 한시에, 한시에, 나옵니다. 암컷이에 한시에 보이고요. 50만 초 지나가면 봄에 암컷이나 흉내까지가 50만이다.
예, 정말 물건처럼 경매를 하네요. 근데 현장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네. 지금 얼마 태어난 지 한 40일에서 50일밖에 안 된 네. 어린 강아지들인데 엄마랑 처음 떨어져서 낯선 공간에 와 있다 보니까 많이들 울더라고요. 40에서 50일 정도밖에 네, 안 됐다. 근데 경매장이 이곳 한 곳만 가보신 거예요? 다른 곳도 가보신 거예요? 다 이런가요? 저희가 전국에 18곳의 경매장이 있는데 이 중에 5곳을 이 네. 18개 등록된 데 중에서는 5곳을 갔고 예, 불법으로 추정되는 한 군데를 가서 총 6군데 경매장을 다녀왔는데 예, 대체로 분위기가 지금 보신 화면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경매장들이 예. 이제 보통 50에서 60평 정도 되는 규모 공간에 한 50평에서 60평. 네, 그러니까 예. 대략적으로 예. 저희가 봤을 때 공간에 한 뭐 구매자, 판매자 예. 포함해서 한 1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2-3시간 동안 경매가 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놀랐는데 예. 이런 경매장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사는 데랑 가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고속도로를 조금만 달리다가 좀 예. 약간 어디 외곽으로 빠지라 그래서 좀 들어가 보면 있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예. 이게 18개 중에서도 9곳이 수도권 근처에 밀집해 있었어요. 아무래도 네.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네, 많으니까 그쵸, 그런 그쵸. 거겠죠. 수요가 많으니까 음. 근처에 공급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경매장 그럼 전국적으로 그리고 경기도 주변에 이렇게 다니려면 이번 취재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아요.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네, 경매장뿐 아니라 저희가 개농장, 번식농장이라고 예. 하죠. 번식농장 3곳 예. 그리고 거기 취재를 갔고 예. 펫숍 2군데에서 실제로 알바도 했습니다. 아, 또 이전에 뭐 서면 취재나 이거 포함해서 한 9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유통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그렇긴 한데 정말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이 경매장에서 구체적으로 경매장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단 말 그대로 경매장은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이 뭔가를 사고 팔 수 있는 예. 파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강아지를 음. 생산하는 농장주, 예, 그다음에 이 강아지를 사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펫숍 주인이나 뭐 관계자들, 예, 그리고 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는 경매사,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이 경매장에서 강아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미용을 해주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예, 예. 아니면은 뭐 음. 동물 용품 같은 거를 예. 뭐 마케팅하러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하여튼 이 강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강아지도 아까 유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출하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출하. 예, 물건처럼 뭐 갖다 놓는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배달 예, 뭐 이런 예, 되고 있는 곳이요. 그래요.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그 투명한 상자가 보이던데 그 투명한 상자는 어떤 곳인가요? 아, 저기도 예. 경매장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농장별로 플라스틱 같은 우유 상자에 저렇게 그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특별히 예쁜 애들을 선별해서 그 유리장에 넣어놓고 구매자로 하여금 미리 이제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장인 거죠. 고품질의 물건은 네, 네. 미리 조금 더 달리 포장을 하는 그런 네, 걸로 보면 조금 되는 건가요? 전시해 놓은 네. 장소죠. 예. 경매 아까 잠깐 보기는 했는데 경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 뭐 미술품 경매나 네. 아니면은 뭐 생선 도매시장 갔을 때 경매하시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매장에 가면 일단은 입장을 하면 예. 그날 이제 출하되는 동물들의 종이랑 그 해당 농장들이 적힌 리스트를 나눠줘요. 예. 그럼 이제 그 순번을 보면서 구매자들이 예. 뭐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농장이 있으면 표시를 해놓는다거나 예. 하면서 이제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그 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걔들을 예. 순서대로 이렇게 경매사가 보여주는데 사실 뭐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걔를 이제
큰 모니터상에 음. 화면으로 띄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형 모니터도 예, 갖다 그렇죠. 놓고. 외모를 보여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돼서 개들이 이제 뭐 차례차례 등장하는 곳도 있었고요. 개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얌전히 안 앉아 있을 텐데 뭐 통에 담겨져 있나요? 네, 박스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 있어서 네. 이제 개들이 차례대로 이제 오게 되고 경매사가 이제 한 마리씩 내놓으면서 가격을 부르면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 보통 가격대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대는 보통 한 30만 원에서부터 비싸면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사고 싶은 사람이 여럿이면 뭐 네. 50만 원, 60만 원, 네. 7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강아지의 외모나 뭐 이런 상태를 보고 네. 이제 출발하는 낙찰되는 그 네. 가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또 낮은 경우에는 네. 또 10,000원에서 5만 원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매사가 일단은 농장이 원하는 가격에서 출발을 해요. 예. 그래서 10,000원 단위로 뭐 30만 원, 31, 32, 33 이런 식으로 높여가면서 가격을 부르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버튼을 누른다고요? 네, 그 좌석에 달려 있는 버튼을 좌석에? 눌러요. 그래서 아, 누르면 경매사가 이제 가장 예. 높은 가격에 입찰한 사람에게 그 이제 강아지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장은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수수료를 떼가거든요. 경매사들이? 예, 경매장이.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더 팔아야 이익이 더 나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이제 하는 경우. 그러면은 거기서 그런 것도 있나요? 잘 팔리는 인기가 좋은 개와 그렇지 않은 개를 뭐 세트로 판다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아, 인기가 안 좋은 개의 경우가 있었어요. 경기도 한 남양주의 한 경매장이었는데 유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안 팔릴 것 같은 강아지를 네. 일부러 1+1으로 세트로 해서 이렇게 끼워 올린 팔기.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물건이네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미목, 외모, 네. 거기서도 외모가 중요합니까? 희귀 품종이라거나 뭐 이런 가격대가 높은 가격이 되는 건 기준이 어떤 건가요? 기준이 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전형적인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뭐 치와와는 치와와답게 되게 예쁘게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요즘 많이 키우는 뭐 푸들, 비숑 프리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각각 종에 따라 공식처럼 정해진 미모들이 있어요. 아, 공식처럼 예, 예, 어떤 예. 종은 이렇게 생겨야만 치아와는 한다. 예를 어떤 들어서 전형이 코가, 있는 거예요? 길면 안 된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모량이 풍성해야 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종이랑 무관하게 개들이 기본적으로 또 가져야 되는 외모 기준들이 또 있어요. 뭐 예. 예를 들면은 코 색깔이 색소가 충분히 다 돌아야 된다거나, 예. 뭐 아이라인이 있어야 된다거나,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알란? 아이라인. 그러니까 아, 개들도 아이라인. 네, 아이라인이거든요. 네, 거기도 결국은 외모군요. 네. 근데 경매장에서 정말 많은 개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면 그 아까 어린 강아지라고 그랬잖아요. 40일에서 50일. 이 강아지들이 그 현장에서 좀 위험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근데 사실 예. 여기서 외모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예. 그 경매장 한쪽에서는 이 강아지들을 목욕하고 미용시키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예. 이게 사실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여기 출하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예. 되는 애들이 한 4, 50일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어린 개체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어쨌든 뭐 정성껏 목욕을 해준다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낯선 공간에 쏟아져 나와서 낯선 사람 손에서 막 목욕을 뭐 이를테면 당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예.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몸이 약한 애들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예. 오늘 경매장 그 미용실 앞에는 목욕 중에 폐사를 해도 경매장의 책임은 없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물건처럼 팔고 사고 그러는 것도 좀 마음이 되게 편치 않은데 이렇게 어린 강아지들을 사고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까 합법적인 곳이 있고 불법적인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그 동물보호법상으로는 2달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판매하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런 위법의 문제라기보다도 그것도 예. 문제가 있지만 예. 사실 그렇게 어린 강아지는 사회화가 안 되어 있고 면역력도 약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키우다 보면 이 강아지가 뭐 너무 많이 짖는다거나 말썽을 피운다거나 예. 또 혹은 뭐 질병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또 반려인 입장에서 어떻게 유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극의 서막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경매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강아지 규모가 그 전체 아까 660만 마리 뭐 이렇게 얘기했고 12만 마리 정도가 버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통되는 강아지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는데 예. 농촌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예. 이게 일주일에 경매장을 통해서 출하되는 개들이 보통 한 5천 마리 정도. 5천 마리. 예, 근데 이제 뭐 경매장 수로 해서 이제 다시 추정을 해보면 예. 한 달에 한 2만 마리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펫숍을 통해서 유통되는 강아지들의 80%가 이런 경매장을 통해서 네. 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 기자는 펫숍에서 알바도 했다고 그랬는데 예. 펫숍으로 와서 가는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그 펫숍 업자들이 경매장에 모이게 되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자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개체를 거기가 도매시장 비슷하게 되는 거네요. 예. 거기서 낙찰 받아서 네. 실제 샵으로 데리고 오게 돼요. 음. 근데 이제 샵으로 올 때까지 그 강아지들이 약간 그 음료수 박스 상자 같은 종이 상자에 담겨서 예.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펫숍에 와서는 그걸 또 차곡차곡 쌓아요? 예, 여러 마리를 데려가다 보니까 그게 상자 안에 쌓아서 가지고 와서 네. 펫숍 안에서는 흔히들 많이 보셨던 분양장에서 네. 이제 뭐 길게는 한 달 혹은 2달까지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그 철장 같은 데나 요리통 안이나 그런데 네, 분양장이라고 네. 하는데요. 한 예. 가로 세로 한 80에서 60 정도 되는 네. 그런 분양장 유리장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가정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 아까 그 인기 없는 강아지는 끼워 팔기 뭐 아, 원 네. 플러스 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데서도 선택받지 못한 강아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매장에 나온 모든 강아지들이 다 팔려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 강아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강아지, 이제 상품성이란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그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경매장 내에서도 계속 유찰되거나 반품이 이루어져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경매장에서 안 팔린다, 그러면 또 다른 경매장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네. 전전하다 보면 얘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죠. 근데 나이 먹는데 한 5개월 정도 그 정도 되면 이제 또 가정으로 분양이 어렵게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종견 모견이라고 해서 그 이제 새끼를 계속 낳게 되는 그런 이제 번식 농장으로 그러니까 농장으로 가서 예. 그 강아지의 운명은 이제 새끼를 철창으로 계속 낳는. 네네 철창에서 나서 다시 철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네.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안 팔리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취재했던 무허가 경매장 같은 곳으로 흘러가서 예. 조금 뭐 상자용 뭐 약간 육견으로 팔려간다. 이게 이제 동물 단체에서의 추정이었거든요. 근데 예. 저희가 그쪽에 이제 진입을 시도했는데 약간 이제 무허가이고 많이 예. 이제 비밀리에 예. 하고 있어서 사실 진입은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데는 또 위험하기도 하고. 예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입니까? 해외에도 이런 식으로 강아지 경매장이 있고 뭐 펫숍에서 팔려 나가고 뭐 이렇게 됩니까? 이게 한국적인 특징만은 아니고 사실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도 예. 이 경매장이 없지는 않은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보다 먼저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좀 이런 일 자체를 사고 파는 일 자체를 좀 규제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예.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동물을 돈을 주고 거래를 하면 예. 벌금을 물게 된다거나 이런 예. 식으로 법적으로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돈을 주고 동물을 거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예. 규제가 생기고 있고 거기에서 그런 상황이죠. 또 네. 그 이런 문제들이 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새로 생긴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먼저 뭐 네. 유기동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겪었을 테니까요. 예.
그래요. 애니멀 피플 팀이 참 빛나는 취재를 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데 경종을 좀 울리는 취재를 한 건데 이번에 기사도 쓰지만 기사 외에도 좀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곳과 협업도 한다면서요. 아, 네. 저희가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예. 지금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10시에 오픈을 했고요. 벌써 30% 달성, 목표액의 30%를 달성했습니다.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예, 900만 원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예. 한 첫날부터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예. 저희가 모금한 금액은 동물단체 동물을 위한 물결에 기부할 예정이에요. 동물을 위한 물결. 네. 예. 텀블벅에서 애니멀 피플을 예. 검색해 주세요. 예쁜 굿즈도 많이 준비되어 예. 있어요. 한겨레 홈페이지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예, 예. 예. 그래 우리 사회 애견인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알려진 분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유기견도 돌보시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족처럼 돌본 그 개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기사 보고 참여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펀딩에 꼭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따로 전화 한번 하세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경매장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저도 경매장은 처음 들었고 막상 영상으로 보니까 물론 그 개농장, 개사육장 이런 데의 잔인한 그런 영상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좀 물건처럼 정말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충격적이네요. 앞으로 또 기사를 계속 써나가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경매장 편이 네.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 팔린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아까 과정을 좀 얘기한 추적한 육식 예. 아, 육견으로 육견으로 흘러갈 식용으로 수도 소비가 있는 된다는 거죠. 예. 경우도 있고 뭐 예. 동물견으로 다시 농장으로 돌아갈 수도 예.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과정을 추적한 기사도 있고 뭐 그 외에도 펫숍 알바를 예. 직접 해본 그 예. 경험이라든지 번식장을 찾아간 내용이라든지 계속 이 산업 전체를 보여주는 기사가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기사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